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지금 현재 시간 9시 5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미국장 마감 코멘트를 해드리면서 한국 시장 전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수 하락이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닥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요. 문제는 어차피 그 산업별로 달라집니다. 예, 어떤 섹터는 떨어지고 또 어떤 섹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어차피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상승하지 않는다, 하락하지는 않아도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이거든요. 결국엔 박스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순환매가 열심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얘 오르면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른 애들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계좌 수익률은 거의 미미한 변동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다 싶어가지고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빠져요. 예, 잡으면 빠집니다. 놔두면 좀 올라요. 근데 그 이상 또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가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100이면 적어도 가는 섹터 쪽으로 50 이상을 갖다 실어주는 게, 50 안팎, 적어도 한 40% 정도는 잡고 있어야, 포트가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되면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PSR이에요. PSR 성장주 혹은 정책 수혜주, 향후 정책 수혜주를 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안 빠질까요?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코스닥 말고요,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 보면은 20주선이 깨졌죠. 근데 부담될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는데, 월봉을 보면은 지금 5개월선 깨지고 10개월선이 지금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10개월선이 바로 밑에 10개월선까지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달에 2960이고 3050입니다. 한 100포인트씩 올라와요. 그러면 다음 달이면 3100포인트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래 봐야 이제 일주일 조금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한 7, 8일 정도 남은 상태죠. 30일과 31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장이 그러면은 왜 쉽게 그렇게 빠지지 않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면면을 봐버리면 어차피 이들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도 안 빠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뭐죠?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라는 측면이 있어요. 밸류라는 측면.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로 따져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ER을 따지든, 아니면은 뭐 ROI를 따지든, ROE인가요? 뭐 그걸 따지든 여러 가지 면을 따져도 지금 현재 밸류는 분명한 것은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하락을 매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밸류면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서 가장 낮다라는 거는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건 그럼 결국엔 그건 뭔가요? 매도세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해 봐야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숏쟁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3위와 그 다음에 몇입니까? 5위에 해당됩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얘네들 뭐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PSR, 예, PSR 성장주에 해당하는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주도주들이에요. 예, 주도주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요. 그죠? 얘네들 아무리 많이 빠져도요, 안 좋다. 빠지는 게 아니라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해야 박스권이에요. 잘해야. 오히려 네이버는 박스권보다는 결국에 여기서 지금 이거 30분 보면 살려져 있거든요. 예, 30분 봉이래. 60분 봉을 보시면 살아있어요. 예,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예,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가라는 게. 네, 그러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예,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봐요. 카카오나 네이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이 시가총액 6위와 SDI는 8위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7위에 있고요. 자, SDI와 2차전지죠. 2차전지. 지금 좋잖아요. 사실은 소재주가 좀 좋은데 셀 종목들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거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부담될 거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부담될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 9위에 해당되는 뭐죠? 현대차가 살짝 좀 부담되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죠. 예. 이쪽이 이제 경기 민감주 자유 소비 섹터 쪽인데 소비가 둔화, 예,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소비에 대한 심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쪽은 전기차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쪽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시가총액 13위, 12위 뭐 이 정도 되는 포스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는데 결국에 얘네들도 지금 얼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81선에서 241선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폭이. 예,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게 여기 통용돼요. 그러면서 인터넷 플랫폼, 예, 카카오뱅크 굉장히 세죠.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4위에 삼바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100만원 찍고, 그저께 100만원 그렇죠. 종가상으로 100만원 기록했죠. 예, 종가상으로, 101만 2천원. 예,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104만 7천원까지 찍었다가 좀 하락해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 PSR 성장주다 그러면 또 이쪽 바이오, OEM, ODM, 죄송합니다. OEM인데, 예, CMO죠. CMO, 그리고 CDMO, CDMO까지. 예, 이쪽도 대표적인 그런 PSR 성장주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도 힘든 자리에 와 있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혹은 상승 추세나 아니면은 중기 박스권 정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엔 시장 자체를 갖다가 크게 휘청거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셀트리온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셀트리온도 뭐 결국엔 그렇고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빠질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안 빠진다고 봐요. 예, 뭐, 못 가더라도 빠지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PM이에요. 살아있죠? PSR 성장주, 2차전지, 그 다음에 백신. 얘네들이 주도권 쥐고 있잖아요. 인터넷 플랫폼, 일부 종목들하고. 주도권 쥐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야,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이 강세잖아요. 인터넷 관련인데 게임인데 얘는 좀 모르겠어요. 얘는 좀 모르겠는데 SK 머티리얼즈, 예, 그 다음에 뭐 HLB는 뭐 베트남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NF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근데 CJ는 좀 아니죠. CJ는 좀 아니지만은 근데 CJ ENM도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알테오젠은 뭐 걸추 여기 크게 쌍마당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크게 쌍마당, 예,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슈젤, 예, 리노공업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에 해당됩니다. 예, 이렇게 이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편입돼 있어요.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있다라는 거는 인터넷 플랫폼이랑 이런 것들이 편입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PSR 성장주들이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다. 오히려 저는 코스닥은 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하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은 일단 안 가지셔도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안 가지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섹터별이 문제일 거다. 예, 그 섹터별 문제라는 건 어떤 섹터는 분명히 가요. 근데 어떤 섹터는 지지부진할 겁니다. 예, 지지부진할 거예요. 어떤 섹터라고 하기에는 아니가 많은 섹터들이, 섹터 관련 주들이 지지부진할 거예요. 좀 반등한다 싶으면 다시 또 떨어지고, 반등한다 싶으면 떨어지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섹터들은 나간이 나서 예, 이제는 모든 시세를 접고 하락 추세로 가는 예, 그런 섹터들도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